이야기는 한 평범한 봄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여든이 넘은 이순옥 할머니는 홀로 살아오던 지난 세월 끝에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믿었던 김만수 씨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보다 5살 아래였고 말투는 다정했고 매일 아침 순옥 할머니의 집으로 와 마당을 쓸어주고 반찬을 챙겨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얻었다. 순옥 할머니는 이런 만수가 마치 젊은 시절의 남편을 닮았다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일 많다잖아요. 사랑은 좋은데 혼인신고는 좀 생각해 보셔야죠.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그 어떤 걱정도 웃어넘겼다. 나도 한 번쯤은 진짜로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녀의 자식들은 해외에 살며 왕래가 없었고 오랜 외로움 끝에 손을 잡은 이가 만수였다. 그해 여름 둘은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동네 복지센터 사람들은 그래도 혼자보다 낫지요 하며 축하했고 순옥 할머니도 작은 반지를 끼고 거울 앞에서 웃어 보였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만수는 전처럼 자상하지 않았고 이제는 집문서와 통장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면 재산도 함께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웃어넘기던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고 만수가 강압적으로 통장 공동명의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결국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법적으로 남편이 된 그에게 맞서기는 어려웠다.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순옥 할머니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 이전이 접수되었다는 우편이 도착했고 그녀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만수는 이미 자신 몰래 집문서를 들고 가 명의를 이전했고 그녀는 본인 명의로 된 유일한 자산을 잃은 셈이었다. 그 사실을 안 날 순옥 할머니는 무너졌다. 여러분들을 자신이 믿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사랑하던 이에게 배신당해 모든 걸 잃고 복수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입니다. 이후 순옥 할머니는 몸이 떨리고 숨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쇼크라 진단했고 그녀는 몇 주간 병원에 머물렀다. 그 사이 만수는 사라졌다. 연락처는 해지됐고 집은 비워졌으며 통장엔 단돈 몇만 원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순옥 할머니는 복지센터를 찾아갔다. 내가 내 손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담겨 있었다. 복지사들은 경찰에 신고를 도왔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부부였기에 재산 분할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혼자 중얼거렸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왜 내 전부를 빼앗아간 걸까?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혼인신고 전에 상의라도 했어야지. 자식들이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외로움을, 지난 수십 년을 홀로 버텨온 그 쓸쓸함을 대신해 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이기도 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칠,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발로 다시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이번엔 집문서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묻기 위해서였다.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민사소송과 무효소송의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불씨를 당겼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인근 주민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젊은 변호사는 그녀의 사연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신고가 재산을 넘기는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싸우셔야 해요, 할머니. 그 말은 그녀에게 싸워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순옥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엄마가 잘못했단다.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너희들 생각도 못하고 메일은 짧았지만 그 속엔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노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뜻밖에도 큰아들이 곧장 귀국하겠다고 답장을 보냈고 둘째 딸도 영상통화로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다. 그때부터 순옥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만수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재산 편취 소송을 준비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진단서, 집 등기부등본, 그녀가 혼인신고 전에 사용하던 유일한 계좌 기록까지 정리했다. 하나하나 되찾는 과정은 고되었지만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 그녀는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노년의 외로움을 악용한 혼인신고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 방송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전국 곳곳에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공감의 사연이 이어졌다.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집 앞마당을 쓸었다. 여전히 힘든 싸움이 남았지만 그녀는 이제 주저앉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지. 그래야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것이었다.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지난했다. 법원의 첫 기일을 기다리는 사이 변호사는 만수의 신상 자료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를 들고 왔다. 김만수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 실제로 그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본명은 김만철. 이미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년 여성에게 접근해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복역 후 신분을 세탁하고 이순옥 할머니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전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과자였다고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결심이 생겼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포기할 이유가 없지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다시 찾아올 거예요. 순옥 할머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형사고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기 및 신분 사칭, 재산 편취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되었고 수사기관은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철이 경북 지역에서 또 다른 노인을 상대로 접근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해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언론은 다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노인을 노린 혼인신고 사기범, 연쇄적 범행 드러나. 뉴스 화면에 만수의 얼굴이 공개되자 순옥 할머니는 비로소 주먹을 꽉 쥘 수 있었다.
자신을 속이고 삶을 흔들었던 자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작지만 확실한 승리를 느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녀는 등기, 이전 무효 소송을 통해 집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매달려야 했다. 소송은 증거 제출과 심리, 반박과 증인의 증언 등으로 이어지며 수개월을 끌었고, 어느새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겨울 순옥 할머니는 다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여전히 몸은 성치 않았지만 얼굴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작은 스토브 옆에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엔 사랑을 가장한 욕심도 있단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게 나이를 먹는 진짜 이유 아닐까 싶구나. 그녀의 말에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큰아들은 말했다. 엄마, 끝까지 싸워요. 이번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다음 날 법원에 제출될 최종 진술서를 앞에 두고 순옥 할머니는 볼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배신과 상처에도 나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진실이 정의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법원 제304호 법정. 이른 아침부터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순옥 할머니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고 기자들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날 법정에는 카메라가 없었지만 누군가가 이 장면을 기억 속에 담기 위해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석에는 김만철, 과거 그녀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눈길조차 순옥 할머니를 향하지 않았다. 겁이 났던 것일까? 아니면 죄의식조차 사라진 것일까?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시작했고 순옥 할머니의 변호인은 준비해온 진술서를 낭독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혼인 관련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한 한 노인의 신뢰와 삶을 정면으로 짓밟은 계획된 인격 침해의 사건입니다. 이어진 순옥 할머니의 육성 진술은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은 건 나도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재산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심지어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저희 남은 생을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작지 않았다. 방청석에선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메모를 적었다. 공판은 3차례 더 이어졌다. 김만철의 변호인은 혼인 관계에 따라 재산 공유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순옥 할머니 측은 이를 기망에 의한 혼인으로 반박하며 다수의 유사 피해자 진술까지 확보했다. 드디어 판결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혼인 관계는 기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등기 이전은 무효이며 원고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날 오후 순옥 할머니는 되찾은 자신의 집 앞에서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낡은 대문 옆에 핀 국화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시는 아무도 내 안에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할 거야. 자녀들과 손주들은 영상통화로 박수를 보냈고, 동네 이웃들도 꽃 한 송이씩 들고 축하를 전했다. 할머니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할머니는 불이 꺼진 거실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TV도 켜지 않고 전등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앉아서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했다. 부엌 찬장에는 만수가 자주 마시던 믹스커피 한 봉지가 아직 남아 있었고, 옷장 한쪽에는 그의 셔츠가 한 벌 그대로 걸려 있었다. 모든 걸 버리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알았다. 상처를 지운다고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란 걸. 그녀는 셔츠를 천천히 접어 헌옷 수거함에 넣었고, 커피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단지 손끝에서 떨어지는 것이 기억이라는 이름의 먼지였을 뿐이다. 이듬해 봄, 순옥 할머니는 다시 복지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번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시니어 법률상담봉사단에 자원했고, 매주 금요일이면 노년층 대상 강의를 열었다. 여러분,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처음엔 소극적이던 이들도 점점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의 마음을 열었고, 그녀는 진짜 어른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오후 중년 여성이 복지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순옥 할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TV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옛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순옥아. 너 참 멋지다. 바람이 창틀 사이로 불어오고 새벽이 올 무렵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나를 지켜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지켜주고 싶어.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익숙한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자원봉사를 끝낸 뒤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오래전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바랬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 순간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천천히 다가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복지센터에서 만났던 그 중년 여성, 며칠 전까지 상담을 받던 이였다. 할머니, 저 오늘 신고했어요. 혼인 신고 말고요. 그 사람 고소했어요.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켜야 해요. 내가 그걸 너무 늦게 배웠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다정했다. 저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 할머니 같은 분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순간 입술을 떨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덕분에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예전에 자신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생을 붙잡아주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구원이자 복수였다. 밤이 되자 순옥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자신이 정리해온 노트들을 펼쳤다. 그 안엔 자신의 사건 기록,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재산 명의의 절차, 혼인신고, 전 유의사항, 각종 서류 샘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를 작은 책자로 묶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그래, 이건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대답이야.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창문 너머로 고요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 흘러나왔다. 순옥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순옥 할머니는 복지센터 작은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강사가 되어 노년기 재산 보호와 혼인신고의 법적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여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이던 청중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실제 경험담이 퍼지면서 참석자 수는 배 이상 늘었다. 혼인신고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법적 계약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앞서 꼭 서류를 읽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단단했다. 강의가 끝나고 나자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딸도 요즘 비슷한 상황인데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순옥 할머니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 따님도 분명히 잘 헤쳐나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다시 일어섰거든요.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순옥 할머니는 습관처럼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향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나가는 강아지의 짖음까지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도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에게 손 내미는 용기 역시 잃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렸다. 사기를 극복하고 노년기 권리 찾기에 앞장선 이순옥 씨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사진과 강연 소식, 법률 상담 봉사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기사를 본 누군가는 새로운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멈췄던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복지센터 게시판에 붙은 쪽지가 순옥 할머니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덕분에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혼자서 막막했는데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 쪽지를 조심히 떼어내 지갑 안에 넣었다. 돈보다 더 값진 위로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그녀는 차분히 일기를 썼다.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겼지만 결국 그 덕분에 내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등불이 되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어느새 다시 피어난 삶, 그것이 순옥 할머니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몇 해가 흘렀다. 서울의 봄은 여전히 연분홍벚꽃과 찬란한 햇살로 거리를 물들였고 이순옥 할머니의 집 마당에도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머리가 훨씬 휘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맑아졌다. 할머니는 이제 이순옥 선생님이라 불렸다. 법률 상담뿐 아니라 노년의 권리, 재산 보호, 그리고 심리적 치유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작은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입소문을 타며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고 KTV 공익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년기 혼인신고, 피해 예방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그녀는 강연이 끝날 때마다 말하곤 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 아래 무방비하게 자신을 내어줘선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이후 그녀는 직접 쓴 회고록 나는 나를 지켜냈다를 출간했고, 이 책은 뜻밖에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고, 그녀는 수많은 편지와 감사 인사를 받았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눈을 떴어요. 저도 혼인신고 전 이 책을 읽고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순옥 할머니에게는 세상의 어떤 훈장보다 값졌다. 어느 날 그녀는 서울에서 전국 일주 버스를 타고 홀로 떠났다.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전주, 강릉, 춘천, 다시 서울까지. 여행의 마지막 날, 그녀는 남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귓가엔 파도 소리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지난 시간이 잔잔히 흘러들었다. 그녀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한때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나처럼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눈가에 바람이 스쳐갔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자유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 아름답게, 더 고요하게 채우기 위해.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